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엑셀 잘 보이시죠? 일단은 자료 입력부터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열에 대한 것은 좀 좁죠, 저희보다. 그래서 1로 그냥 줄이도록 할게요. 밑에 지시사항에 다 없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라는 요 머리글 있죠? 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열 너비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1로 임의로 할게요. 자, 데이터는 B1부터 쓰겠는데요. 우리 보니까 지금 B1부터 J1까지 병합이 되어 있고 이 글자가 가운데로 가 있죠. B1에서 J1까지 이렇게 한 줄 잡으시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한번 누르셔가지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원 정보 활용 능력 이렇게 한번 쓰고요. 글꼴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여기서 우리 바꾸시면 되시죠?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글꼴이 궁서 같아요. 궁서로 하겠습니다. HY 궁서. 글자는 이제 뭐 나온 건 없지만 16 정도 제가 그냥 임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험 번호를 쓰기 위해서 BC 두 칸이 합쳐졌네요. 이렇게 두 칸이 합쳐져 있고요. 그래서 BC 두 칸 잡아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셔서 수험 번호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성명이 2열에 있고요. 성명 이렇게 적고요. 다음 성명 칸이 두 칸이 합쳐져 있죠. F하고 G 두 칸이 합쳐져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고 평가일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평가일은요. 요거 병합해서 그냥 비워놓겠습니다.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표 연습부터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저희 테두리 만들어 볼 건데요. 블럭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되죠. 모든 테두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성명이랑 글자만 가운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수험번호, 성명, 평가일도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수험번호 칸하고 성명 칸하고 평가일 칸을 글자를 색깔을 한번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험번호 셀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성명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 1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페인트통 이게 색깔 색 채우기죠. 색 채우기 누르셔서 원하시는 색깔로 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내용 만들었고요. B5셀에 번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번호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1부터 10까지 일씩 이렇게 증가되게 우리는 숫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1 쓰시고요. 채우기 핸들이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끌어주셔야 일씩 커지죠. 10까지 이렇게 한번 크게 숫자 일씩 커지게 표현해 봤고요. 이런 것도 입력을 하면서 기억이 상기시켜지는 거니까 우리가 커말 작업 책을 하다 보면 입력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표 만들고 이런 거를 놓치기 쉬운데 이런 예제 통해서 함수 기초할 때 표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쓰겠습니다. 이름은 보이는 대로 쓸까요? 장길산, 황건적, 홍길동, 영현,
다음에 꿈이라는 이름인데요. 꿈 쓰고요. 옆에 칸에 한번 클릭 한번 하고 미음 한자 누르시면은 수문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가 25점인데요. 스프레드 시트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Alt 엔터 이렇게 두 줄로 하기 위해서 Alt 키 누르고 엔터를 치고 괄호 열고 25 이렇게 쓰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 열이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세 줄로 표시가 되는데 이 세 줄 옆으로 살짝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두 줄로 입력하실 때 웹 에디터하고 Alt 엔터 치시고 괄호 열고 25 괄호 닫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네요. Alt 엔터 치고 25 또 가서 이제 인터넷 Alt 엔터 치고 25 합계도 Alt 엔터로 입력을 하시고요. Alt 엔터 치고 100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순위와 급수도 적어보겠습니다. 옆에 칸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는 문제 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내용을 입력하실 때 여기다가 내용 쓰고 엔터 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합계까지는 우리는 안 할 거죠. 합계는 구할 거니까 인터넷까지 입력을 할 건데 자, 블럭을 이렇게 잡고 한번 써볼까요? 블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블럭 해제하지 마시고 내용을 쓰고 바로 엔터를 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 엔터 20 24 20 18 엔터 치고요. 23 18 엔터 치고 23 20 블럭이 꺼져버리네요. 다시 잘못 입력하면 블럭이 꺼져버리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블럭 다시 잡겠습니다. 자, 엔터를 첫 내용을 썼다고 치고 오타 안 났다고 가정하고 24 엔터 치고요. 23이에요. 요까지 쓴 다음에 블럭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으로 가요. 우리가 블럭을 안 잡고 그냥 엔터를 치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그 열이 다 입력이 되면 이제 다음 열로 이동이 돼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블럭을 잡고 한번 써봤습니다. 하고 25를 또 쓰고 엔터를 다시 치면 이렇게 다음 열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이동 입력하고요. 엔터. 이런 기능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블럭이 해제해져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 안에서 계속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블럭을 꺼버리면은 그 기능이 해제가 돼요. 이렇게 블럭 잡고 내용을 다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꾸미하고 10하고 밑에 칸에다가 두 칸을 병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계라고 씁니다. 밑에 칸도 두 칸 잡아서 병합하고 합계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병합을 한 상태에서 내용만 지우고요. 합계라는 글자가 나오면 또 새로 써야 되니까 그냥 할까요?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려고 병합을 한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병합한 게 그대로 따라가요. 이렇게 4칸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 그대로 써지죠. 그래서 새로운 글자를 쓰시려면은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평균 이렇게 쓰시면 기존에 있는 글자가 없어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로 자, 잠시만요. 제가 화면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암소거를 조금 시키고 출석 체크 다시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펙하는 이제 다 계산으로 구할 문제고요. 여기 순위 밑에 순위가 6칸인데 요 밑에 보시면 1급, 2급, 3급 불합격 있어요. 1급이라고 쓰시고 이것도 1급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급, 3급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가 일씩 커지죠.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커집니다. 그 밑에다가 불합격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입력할 거 없으니까 다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잡아서 우리 모든 테두리만 해주면 표가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할 거 있으면 다 가운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행이 아까 우리가 스프레드시트가 조금 칸이 커지면서 조금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5번과 6번 행 사이에 경계선에다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 작아집니다. 그러면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색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여기만 들어갔고요. 밑에 파란색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녹색으로 좀 이렇게 색깔 넣어보시고 여기 자리에는 우리가 뭐 파란색이나 원하시는 색깔로 예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조건 지시사항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C4셀 히딩크란에 월드컵 4강 감독이라는 메모 삽입을 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히딩크 들어있는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메모 삽입하시면 되고 이 메모라는 것은 셀의 보충 설명 적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시고 월드컵 4강 감독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메모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지 않죠? 빈 바탕을 클릭하시면 이게 사라지는 상태가 되고 마우스로 되면 보이고 안 되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걸 항상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요 메뉴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미는 특수문자 삽입 우리 입력하면서 했죠. 자음 한자 눌러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계를 구하시려면 합계는 우리 sum 함수 이용하시면 되죠. 합계라는 걸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 이용합니다. 자, 우리 함수 들어갈 때는 fx 이걸 눌러요. 우리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수식 입력줄 바로 왼쪽에 보시면 함수 삽입이라는 fx라는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를 누르면 함수를 삽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범주 선택은 모두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뭐 있으면 바로 sum 찾아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없다고 가정하고 연습을 해보려고 모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 선택이라고 하는 이 하얀색 영역 있죠. 함수 이름 많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S를 누르시면은 저는 지금 한영키가 한글 상태여서 안 돼요. 한영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쪽에. 그리고 S 눌러주시면 S로 시작하는 함수가 바로 이제 선택이 돼요. 오피스 2016 이상의 버전에서는 한영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제 S 누르면 S로 인식합니다. 자, sum을 합을 구하는 함수고요. 확인하셔가지고 창을 조금 이동을 하는데 자, 우리 여기 보이는 범위 있죠. 이 범위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범위인데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접한 범위 앞에 있는 범위를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지금 D6에서 G6까지로 범위가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내가 요거 그냥 다시 지우고 잡아볼란다 하면 이 부분을 지우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기존의 범위를 놔두고 또 잡으시면은 추가로 되면 밑에 칸에다가 들어가시게 되면 범위가 두 번 잡아져 버리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범위를 무시할 거면
지울 거면은 반드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확인할게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 항상 보라라고 말씀드렸었죠. D6 콜론 G6이에요. 썸을 합계를 구하라는 뜻이고 D6부터 G6까지 이 콜론이라는 것은 연속된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콜론은 쭉 그 말이에요. D6칸부터 G6칸까지 전부 다의 합계를 구해라 그런 말이고요.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주시면 자동으로 자기 옆에 있는 값들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또 밑에 칸도 보시면 자기 옆에 있는 값들이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한 칸씩 바뀌면서 값이 이동이 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여기 합계도 있죠. 이 합계도 이제 합계를 구할 건데 아까 여기서 합계는 이 앞에 값들이 합계를 의미했고요. 이쪽에 있는 합계는 일반적으로 내가 요 윗부분에 자기 값들의 스프레드시트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놔두고 구하시면 되고요. 자기 윗부분에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FX 눌러가지고 자, 썸이라는 함수 똑같이 들어갑니다. S 눌러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썸이라고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 범위 지워버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잡아줄게요. 우리는 장길산 20점부터 이렇게 쭉 잡아주시면 돼요. 밑으로.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D6부터 D15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요. 이렇게 쭉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는 웹 에디터 칸에 대한 합계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합계를 구했고 또 옆에 칸에는 웹 디자인에 대한 합계로 구해지죠. 옆으로 채우기도 가능해요. 우리가 채우기는 밑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평균을 구하려면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 이름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런 함수들은 이제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이름하고 뜻만 알면 예,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범위만, 해당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FX 눌러서 자, 에버리지니까 A로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보니까 자동으로 범위가 나오더라. 그냥 확인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자, 범위를 보시면 D6부터 D16까지의 범위예요. 우리는 평균을 구할 때 10번까지, 꾸미까지의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하시는 건데 지금 보면 연속된 범위를 인식하다 보니까 이 합계라는 값도 같이 포함이 돼버렸죠. 마지막에 D16이 합계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세로.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범위는 편리하고 좋지만 내가 원하는 범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꼭 자동으로 나온 범위는 확인을 해주던가 아니면 지우고 내가 새로 잡아주던가 두 개 중에 한 개의 액션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옆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옆으로 채우기를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요. 평균이니까 이제 10분의 1의 값이 나와 있네요. 자, 최고점 우리 맥스 함수 이용하면은 제일 큰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자, FX 눌러서 여기다 찍고 한번 함수 이쪽에다 클릭해주고 M 한번 찍어주시면요. 바로 밑에 두 번째 칸에 max라고 있네요.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했고요.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범위 하나밖에 안 뜨네요.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범위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을 구할 범위가 어딜까요? 우리는 이 장길산의 점수부터 꾸미의 점수까지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D6부터 쭉 내려서 D15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합계가 포함되면 합계가 최대값이 나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범위만 잡아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최대값을 구할 건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옆으로 자동 채우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자, 채우기 핸들 하실 때 가까이 가서 대충 끌어보시면 이렇게 이 셀이 이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커서가 얇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한 0.1초만 기다리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플러스가 나올 때 그때 끌어주셔야 올바르게 표현이 됩니다. 혹시 셀이 이동이 돼가지고 잘못됐으면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여기 실행 취소 있어요. 맨 위에 상단에 왼쪽 상단에 실행 취소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최저점은 가장 적은 값을 구하는 거죠. 이 값들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구할 때 우리는 min 함수를 썼죠. fx 눌러가지고 min 들어가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m 찍어주시면 되고요. min 이렇게 누르시면은 최소값, 가장 적은 값을 구하죠. 확인. 마찬가지로 범위 우리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자, 다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한 범위의 최소값이 구해지죠? 확인하시고 옆으로 쭉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함수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순위와 급수 그리고 1, 2, 3급에 해당하는 이제 급수는 1급, 2급, 3급 급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의 인원수 이거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는 무엇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까요? 우리는 뭐 합계를 가지고 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과목당 순위를 구하고 싶으면 이 과목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범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수 있어요. 순위를 구할 때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fx 눌러가지고 랭크 함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서는 구할 때다가 일단 클릭을 하시고 fx 눌러가지고 자 모두에서 R 한번 찍어 보시면요. rank 랭크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rank.avg가 있고 rank.eq라는 함수가 있어요. 전부 다 랭크에 해당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rank.avg라고 보면은 이제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을 때 평균 순위가 나온다라 그랬고요. rank.eq는 순위가 같을 때 해당 값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뭐 반환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그냥 쉽게 랭크를 구하는 방법이다. 랭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랭크는 일반적으로 순위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상위 버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동점자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자, 랭크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넘버라고 하는 것은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레프는 순위를 구할 방법이에요. 범위예요. 수 목록의 배열, 이 말은 범위라는 의미거든요. 순위를 구할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더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요.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그랬네요. 0이 아닌 값을 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넘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합계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려고 하고요.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되게 그렇게 순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버에다가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이 합계 95점이죠. 이 값이 몇 등이냐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값을 찍어주면 돼요. 나는 이 95점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내 옆에 있는 이 95라는 값이 되는 거죠. 레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 목록의 배열이라 그랬어요. 수 목록의 배열이라는 것은 범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순위를 어디에서 구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순위를 구할 범위가 이 합계 점수들 중에서 순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레프라고 하는 칸에는 순위를 구할 범위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 95부터 93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자, 오더에 보시면 순위를 정할 방법입니다.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다 그랬고요. 0이 아닌 값을 지정을 하면 오름차순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거꾸로 작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합계 점수는 점수가 높아야지 1등이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합계가 높은 값이 1등으로 하는 거예요.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됩니다. 0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이 1등이다 소리예요. 자, 확인을 한번 하고요. 순위가 나왔어요. 자동 채우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순위가 나왔나요? 지금 문제가 있나요? 일단은 구둥이 2명인데 점수가 같아요. 그치? 달라요? 합계 점수가 다른데 공동 구둥이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6등이 또 2명인데 이 두 점수는 같네요. 아무튼 문제는 이 구둥이 동시에 2명이 나왔는데 같은 점수였으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점수가 다른데 한 순위가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겠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값은 후식 입력줄 제가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색상이 딱 나와요. 셀을 갖다 대면은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파란색으로 된 데예요. 여기고요. 순위를 구할 범위는 이 범위죠. 그죠? 그러면 올바른 상황이죠. 엔터를 한번 치고요. 다음 칸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이 범위에 이 값이에요. 그죠? 72에 대한 순위를 구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구할 범위를 보시면 범위가 어떻게 됐나요? 밑으로 한 칸 따라서 내려갔죠? 801까지 잡아져 버렸죠. 그죠? 또 그 다음 칸 봐볼까요? 그 다음 칸의 수식을 보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정상적이죠. 93에 대한 순위를 구하겠다. 근데 순위를 구할 범위가 이상하죠. 또 한 칸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 칸씩 자동 채우기를 하니까 이렇게 한 칸씩 밑으로 변화가 있죠. 그죠? 그런데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이런 값들로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순위를 구할 범위가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같이 한 칸씩 이동이 돼 버리죠. 그러면 올바른 기준이 성립이 되지 않죠. 자, 순위를 구할 범위는 항상 우리가 이 중에서 이 값들 중에서 순위를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 수식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구했던 값을 클릭을 하시고 이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FX를 다시 누르시면은 수식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확인했더라도 잘못해서 뭐 경고창이 떴다 확인하고 다시 FX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나와요. 수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가 문제인가요? 순위를 구할 범위가 아까 문제가 있었어요. 자, 순위를 구할 범위가 첫 번째에서는 맞지만 항상 수정은 첫 번째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해당 범위에서 순위가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블럭을 다 잡아주시고 키보드 F4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셀에 달러 표시가 붙어요. 이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범위가 항상 바뀌지 말아라. 고정된 값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다시 채우기 할게요. 쭉 끌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른 순위값이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 한번 맞는가 확인해 볼게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 값의 순위를 구하겠다. 어디 범위에서? 요 범위죠. 범위가 이제 올바르죠. 또 세 번째 것도 보시니까 요 값의 순위를 구하겠다. 어디에서? 이 전체 합계 중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위에서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이제 인수가 별로 없었어요.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인수라 그래요. 주로 우리가 그냥 범위 하나만 잡으면 됐었는데 이렇게 이 랭크 함수에서는 이제 인수가 좀 많아졌죠.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갖고 있죠. 넘버, 레프, 오더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갖고 있고 각각 인수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레프에서 이 범위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4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F4를 안 눌렀는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다른 칸에 이렇게 한번 갔다가 요 칸을 다시 찍고 F4를 하게 되면은 뒤에 값밖에 F4가 안 먹혀요. 그래서 블럭을 싹 잡았습니다. 다 잡아서 F4를 하시면 전체 블럭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오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큰 수가 1등이라 했어요. 자, 합계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실적도 마찬가지겠죠. 뭐 판매 실적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높아야 1등이 돼요. 당연히. 성적도 마찬가지고 뭐 수량 계산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수영 뭐 시합을 하거나 뭐 초를 다투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15초에 들어왔고 친구는 10초에 들어왔어요. 누가 1등이죠? 친구가 1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작은 수가 1등이 되어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오더라는 곳에서 보시면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에요. 여기다가 0을 쓰거나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의미하고요. 큰 값이 1등이 돼요. 근데 1을 적으면요. 0이 아닌 값이라는 것은 1이에요. 컴퓨터에서는 0하고 1 두 가지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1을 쓰게 되면 순위가 바뀌었죠. 10등으로요. 아까 1등이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1로 바꿔주고 확인을 해보면 다시 채우기를 쭉 해보시면은 제일 적은 값이 이렇게 1등이 되게 순위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여기 오더에다가 우리가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큰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거고 1을 적으면 작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거다라는 것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채우기를 쭉 해볼게요. 순위가 구해졌는데 여기에다가 등자를 쓰고 싶어요. 1등 이렇게 수식 결과에다가 등자를 다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셀 서식에 가서 우리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해 봤잖아요. 자, G 표준이 기본 숫자에 대한 서식이고요. 뭐 0을 쓰거나 샵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G 표준도 가능하니까 그대로 등이라고 적어주시면요. 숫자 뒤에 등자가 이렇게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등자를 없애시려면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일반하시면 되죠. 그러면 등자가 없어져요. 자, 이번에는 셀 서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이용해서 등자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수식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식이 편집 상태가 되고요. 맨 끝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쓰셔도 돼요. 이 괄호 뒤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AND 연산자라는 기호가 있었어요. 우리 연결 기호 기억나세요? Shift 7번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기호가 나오죠. 이 기호가 연결을 할 때 쓰는 기호거든요. 그럼 랭크 숫자 값이 나왔죠. 순위 값이 거기에다가 등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결합 기호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열을 결합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큰 따옴표를 쓰고요. 등 이렇게 써요. 그리고 따옴표를 닫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숫자 뒤에 등자가 붙어서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결합이 돼서 등자가 나온 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기 엔들 쭉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자, 급수는 조건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조건은 합계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저는 합격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 합계가 조건을 적어볼게요.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그냥 조건을 처리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쓸 함수는 이제 if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자, if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첫 번째 칸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가 참, 그 다음에가 거짓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F(x) 눌러서 if라는 함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세 칸이 나올 거예요. 이 지금 컴마로 구분된 데가 한 칸, 한 칸,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첫 번째 칸이 조건, 두 번째 칸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라는 참입니다. 그 다음 칸은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조건을 쓸 건데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계가 80점 이상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합계가 80점 이상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쓰는 게 아니고 엑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합계가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가 80점, 그 다음에가 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엑셀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상인지 이하인지 뭐 같은지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그래서 합계가 이상이다. 80점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맨 합계 일단 합계값을 찍고 그것이 이상이다라는 관계를 나타내주고 그 뒤에 뭐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을 예를 들어서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구할 거니까 우리가 비교할 합계값은 내 옆에 있는 합계값이겠죠. 95가 되는 거예요. 그럼 95라고 적는 게 아니죠. 95가 들어있는 셀 주소를 적어주는 건데 그걸 H6셀이죠. 95는. 그래서 H6셀이 이 합계가 이 말이 H6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상이다라는 걸 적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상, 이하 이런 거 우리 보고 필터 하면서 잠깐 봤죠. 입이 왼쪽으로 벌어지는 게 크다. 그거는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되려면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뭐보다요? 80점보다 80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한글로 점을 쓰는 게 아니고 숫자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이런 식으로 H6이 80 이상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가끔 크거나 같다 80을 안 쓰고 H6만 딱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조건을 할 때 합계가 이렇게만 쓰면 이거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조건이라는 걸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부동호와 비교가 되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조건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함수 푸시다 보면 요거를 빼먹고 앞에 것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좀 쉽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걸 쓰는 거를 이제 깜빡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조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if 함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가 조건이 지금 우리 프린트물에 나온 조건이 합계가 80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 아니죠. 조건이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 함수부터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낫겠죠. 자, FX 눌러서 간단하게 양자택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I 눌러주세요. 하나씩 바꿔주고 I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if라는 함수가 들어가지죠. 확인. 자,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칸이 조건이다 그랬어요. 로직 퀘스트 이게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value if true 그랬어요. value라는 것은 값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값이 만약에 참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이죠. value if false라는 것은 값이 만약에 거짓이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은 우리가 합계가 80점 이상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합계 내 옆에 있는 값을 찍어주는 거죠. 이 합계값이
이상이다, 크다와 같다를 적어줘요. 얼마보다, 80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조건이 이제 된 거예요. 여기에 true라고 나오는 것은 이 첫 번째 찍었던 조건 있죠. 이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 써 있는 95가 80보다 작았다면 여기에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첫 번째 값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value if true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예요. 만족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합격이 돼야 되죠. 여기 true에다가 한영표 바꿔주고 합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false라는 것은 값이 거짓이면 그 말이에요. 아니면 뭘까요?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false 자리에 아니면 이 자리에 불합격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격이라고 나왔고요. 자, 수식 입력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저 여기 아까 fx 눌러서 쓸 때 합격하고 불합격에다가 큰 따옴표를 안 썼죠. 근데 자동으로 문자열 처리가 되면서 합격, 불합격에 큰 따옴표가 나옵니다. if를 쓰실 때 이 true나 false 칸에는 큰 따옴표를 안 쓰셔도 문자를 쓰면은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어요. 근데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은 내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혹시 큰 따옴표가 필요하면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쓸 때는 무조건 큰 따옴표를 쓴다. 그런데 이렇게 true나 false 칸에 쓸 때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하겠죠? 확인을 하면은 내 옆에 값에 따라서 채우기 쭉 해볼게요. 이렇게 합격, 불합격 여부가 계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if는 현재 양자택일이죠. 두 개 중에 한 개만 처리하는 if이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fx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식 나오게 해서 항상 수식 읽어보라고 했죠. h6 값이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했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요. if의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걸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꼭 합격, 불합격 두 가지로만 존재하진 않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1차 시를 마치고 잠시 공유 중지하고요. 또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다시 한번 또 캡처를 할게요.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신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좋겠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자, 캡처했고 잠시 기록을 마칠게요.